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 먼저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이 프린트F 안에 글자를 출력하는 코드를 배웠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예제 코드예요. 윗줄부터 살펴볼게요. 샵 include stdio.h 이게 뭐냐? 먼저 샵 include는 전처리기 지시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본격적인 컴파일 전에 사전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컴파일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인데 컴퓨터가 이 알파벳을 글자 그대로 읽진 않겠죠. 그 기계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를 이 컴파일러가 합니다. 얘가 한국인, 얘가 그 미국인이면은 얘가 통역가인 거예요. 자, 샵 인클루드는 소스 안에 특정 파일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하는 명령어. 특정 파일이 여기서는 이거죠. stdio.h 이거를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stdio.h가 printf를 내장하고 있어서 이 글자 출력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printf를 내장하고 있으니까 얘를 포함시키고 printf를 쓰면은 안에 있는 글자가 출력된다 이 말이죠. 자, 다음 int main 이거 메인 함수 정의하는 거 제가 이걸 도화지라고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할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메인 함수가 무엇이냐? 지금으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수행할 핵심적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하게 해줄 거예요. 다음 이제 내장 함수 printf hello world. 자, 글자를 출력하는 작업을 얘가 할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거 제 주의하라 했어요. 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성균관대학교 대나무 숲에 어떤 남자친구 이게 이성 연인 사이인가 본데 대화할 때마다 이 세미콜론을 쓴대요. 이게 근데 보기에 땀땀 표시서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빼먹으면은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제가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예제를 보여드리다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 이거를 하려다가 실패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실패했었냐면 제가 이걸 안 했었어요. 세미콜론. 그래서 컴파일 에러 났었죠. 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리턴 재료 제가 설명했었나 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함수를 종료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도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죠? 별 문제 없죠. 이것의 의미는 리턴 제로의 의미는 내가 이 함수를 종료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또 추가 사항이 있었죠. 이 슬래시 주석 처리 이거는 컴퓨터가 안 읽는다. 그래서 코드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얘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코드가. 이거는 줄바꿈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드를 실행하면 출력 화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설명 안 드렸었는데 봐봐요. 꺽쇠 하면은 한 줄만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보이시려나?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얘를 슬래시 슬래시 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맞히는 범위가 나기 전까지 다 그 줄과 상관없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데는 그 컴퓨터가 읽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이거였고요. 줄이 바뀌어도 주석 처리된다 이 말이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복습 응용하는 거는 제가 글자만 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숫자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글자체가 안 맞아서 그런지 이렇게 바꿔줘야 되네요.
무엇이냐. 이걸로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6번 줄. 이런 됐죠? 그래서 제 PPT 코드 그대로 긁어오시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숫자 출력도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printf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글자를 출력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빠르게 본 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입니다. 아직 첫 주차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코드들의 내용이에요.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갈까요? 먼저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생략하고 int x, int y, int sum이라는 걸 쳤습니다. x, y, sum 여기서 int는 이 x를 어떤 형식으로 쓸 건가? 정수로 쓰겠다, 뭐 소수로 쓰겠다, 뭐 이런 거고요. x가 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x에 100을 넣고 y에 200을 넣었죠. 그럼 이 sum이라는 변수에는 어떤 숫자가 입력될까요? x 플러스 y인데 100, 200이었으니까 300이 되겠죠. 그래서 그 300을 이렇게 출력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 선언 부분. 자, int를 인티저형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쓸 x는 정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int는 정수 자료형. 나는 정수 연산을 할 거야. 그렇다면은 이 int 인티저형을 쓰면 됩니다. x는 그냥 여러분들이 설정한 변수 이름이에요. 이 자료형의 의미가 무엇이냐? 변수를 담을 그릇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x, y는 음식이고 인티저는 그릇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이 근데 x, y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게 정수가 아니라 소수 연산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1.023 같은 거. 그럴 때는 이 인티저형 말고 다른 자료형을 쓰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x 100, y는 200. 앞서 선언한 변수의 데이터를 입력했죠. 100과 200이라는. 자, 그럼 이건 인티저형, 그 자료형이 음식이라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담을 거냐? 나는 100을 담을 거다. 나는 200을 담을 거다 하면 되죠. 근데 이게 그 수학이랑 보기에 똑같잖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x는 100, 수학에서는 x는 100과 같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x는 100과 같다보다 x에 100을 집어넣는다. x에 100을 입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컴퓨터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편해요. 수학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x 소거하면은 0은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언어에서는 얘가 실행이 음, 이렇게 밑에서 위로 되거든요.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x는 x 플러스 1이면은 위에 예를 들어 100이 선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101이 되는 거예요. 그 x라는 변수에 원래 변수의 값보다 1을 증가시켜서 입력하겠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에서는 되게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연산이. 수학과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만약에 이 x는 100, 200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코드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그 말은 자 이거인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x에 특정한 숫자를 입력 안 했죠. 그럼 어떤 값이 담겨 있을까요? 빌드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 뜨냐면 초기화되지 않은 지역 변수를 사용했대요. 그 얘한테 초기화를 안 시켜줬다는 게
그 값을 입력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되죠. 근데 그러면 초기화되지 않은 지역 변수를 사용했다고 뜨네요. 네, 제가 원한 답은 이건 아니었는데 아, 원래대로라면은 이 int x에 쓰레기 값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선언한 순간 이미 값이 생겨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효한 값은 아니고 막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막 이런 값이 생기거든요. 네, 컴파일이 안 되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 sum x 플러스 y.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선언했던 x와 y를 이용해서 연산을 한 거죠. 이거는 그냥 보이시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x 플러스 y, x의 값과 y의 값을 합한 값이 sum에 입력이 된다. 그 다음에 printf 두 수의 합은 %d 이거는 줄바꿈 문자고 그 다음에 sum 이 양식은 처음 보죠. 자, 변수값 여기서는 이 sum, sum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양식이 이건데 printf %d 쉼표 sum 이거잖아요. 이건 printf 형식 지정자 그리고 쉼표 변수 이겁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는 여기 형식 지정자 여기 있고 쉼표하고 변수가 큰 따옴표 밖에 있어요. 하지만 printf의 괄호 안에는 있고 이게 %d가 sum의 값을 받아서 printf문으로 출력이 되도록 합니다. 얘가 이 형식 지정자가 변수의 값을 printf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문제 나가겠습니다. printf 이거를 출력하면 무엇이 될까요? 예제 코드에서 자 지금으로서는 100, 200이고 얘가 100 더하기 200은 300이니까 300이 출력되겠죠. 네, 만약에 자 컴퓨터가 읽지 못하게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x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그냥.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d x 그럼 당연히 100이 나오겠죠. 자, 이거는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자, 프린트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따옴표가 있죠.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입력할 아니라 x의 값은 하면은 이 글자가 출력되겠죠. 근데 내가 이 100이란 그 100이란 거를 출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이 따옴표 안에 %d 쉼표 변수 이름 하면은 100이 출력되는 겁니다. 자, 다시 printf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자 %d 그리고 따옴표 밖에 쉼표 변수 이름 하면은 썸이 아니지 변수 이름 하면은 100이 출력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제 코드를 조금 활용해 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기본 예제 코드라면 이게 기본 예제 코드거든요. 예제 코드는 다 이해하셨죠? int x 변수 선언 변수에 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식을 연산한 다음에 연산값을 출력한다 이거잖아요. 네, 변수 선언을 int xy sum 이거를 한 줄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y sum 이것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x는 100 네.
이것도 됩니다. 썸은 근데 선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컴퓨터 입장에선 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니까 이 썸이 뭐야 이러겠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언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초기화를 안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얘로 인해서 x 플러스 y로 인해서 썸이 값이 입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어떤 의미의 값이 들어있다가 얘로 인해서 300이라는 숫자가 저장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얘가 변수의 값을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x, y 여기서 x 하면 100이 나오고 y 하면 200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x 플러스 y가 되느냐? 예, 됩니다. 이게 은근 욕이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하는 것을 줄여줘요. 썸이 어차피 x, y를 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x, y를 그냥 바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입니다. 한 번 더 알아볼까요? 한 줄에 변수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d로 값을 받아올 때 연산을 통해 받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코드가 훨씬 더 쉬워 보이죠? 다음은 아까 인티저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수형을 쓰고 싶을 때 인티저형을 쓰시면 된다 이랬는데 이 범위가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정수형을 쓸 때 인티저형뿐만 아니라 뭐 캐릭터형, CHA야 차, 쇼트, 롱 이런 게 있는데 정수형 쓸 때 인티저형을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크기가 있죠. 이게 얘가 컴퓨터 내에서 차지하는 메모리의 용량인 거예요. 인티저형은 4바이트예요. 1바이트는 다시 4바이트예요. 그리고 범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캐릭터형이 크기가 1바이트니까 얘를 통해 범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1바이트는 8비트거든요. 비트는 그 컴퓨터로 이진법 010101 있잖아요. 이게 8개인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255 예를 들어 8비트면은 01010101 이게 8개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있겠죠. 뭐 다 1로 채운다면은 근데 얘가 이진법이란 말이에요. 컴퓨터는 0101 연산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2의 0승 2의 2승 2의 1승 2의 3승 2의 왜 이렇게 적어 0 1 2 3 4 5 6 7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4, 5, 6, 7. 2의 7승까지 하면 범위가 그러니까 이게 10진법수로는 255죠. 1바이트가 10진법수로는 255다. 255. 얘는 256이겠지만 그래서 얘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127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컴퓨터 메모리가 128바이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쓰실 숫자가 뭐 한 0에서 100 사이에 놀아요. 근데 굳이 인티저형을 쓸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128 중에 인티저형 변수 하나 선언할 때마다 4씩 깎이잖아요. 그럼 128에서 124, 120 변수를 한 개 설정하면은 124, 두 개 설정하면은 120 이렇게 컴퓨터에 쓸 수 있는 메모리가 적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쓰실 범위를 고려해서 이 자료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이런 일이 없는 게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가 요즘은 막 기가 요즘 테라까지도 나오잖아요. SSD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자료형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나옵니다. 자, 궁금한 게 만약에 인티저형의 범위가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 뭐시까지 가는데 여기서 내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인 거예요. 얘가 인티저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대값이거든요. 양의 방향으로 최대값. 자, 그러면은 %d a 하면은 이 값이 출력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a의 값에 1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출력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자,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1억 이게 나와요. 이거 아까 어디서 봤죠? 얘의 가장 작은 범위죠. 그, 이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가장 작은 범위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자, 다음은 이것들은 또 뭐냐? 아까 %d 있었죠? 이 %d는 인티저형에 해당하는 서식 지정자인 거예요. 형식 지정자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인티저형 말고 정수형 쓰고 싶으면 인티저형인데 소수 쓰고 싶으면은 다른 거 플롯, 더블, 롱더블 다 다른 자료형이 있죠. 이것들에 해당하는 형식 지정자 이겁니다. 인티저형은 %d 뭐 더블은 이건 아니고 더블은 LF 이게 아닌 이유는 이건 16진수여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로 10진수 사용하잖아요. 더블은 LF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알면은 쉬울 거예요. 자, 더블 A 소수 부동소수 소수형 자료를 소수형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LF 이 더블에 해당하는 형식 지정자는 %LF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인티저형에 해당하는 형식 지정자잖아요. 얘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넣은 거고요. 실행해 볼게요. 위에는 당연히 1.234가 나왔죠. 근데 밑에는 의미 없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형과 이 더블 자료형과 이 형식 지정자를 맞춰줘야 된다. 만약 이걸 맞추지 않으면은 %d를 하면은 이렇게 이상한 값이 나온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덧셈 연산만 했었잖아요. 그 다음은 다른 연산들도 해봅시다. 예제를 통해서 자, int a 정수형 자료형의 변수 이름은 a로 선언하고 우리는 여기다 12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b에는 50을 넣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를 받아올 때 간단한 연산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더하기 연산, 빼기 연산, 얘는 곱하기 연산, 나누기 연산, 얘는 나머지 연산. 그러니까 5 나누기 3의 나머지는 2죠. 이런 거. 그리고 이 풀풀은 뭐냐? 여기 있어서 했는데 1 증가 1 감소해요. 그래서 A가 120인데 A 풀풀하면은 121이 되겠죠, 아마. 얘는 51이 되겠죠. 얘는 무엇이 되겠느냐? 덧셈 170. 얘는 70. 얘는 곱하기죠. 6 이렇게 되겠죠. 옵션 맞나? 네, 맞을 거예요. 다음 나머지 120 나누기 50이 원래는 소수가 나오잖아요. 5분의 10이니까 2.4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정수형이니까 목만 나와요. 그래서 2가 나올 겁니다. 퍼센트 120 나누기 50의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이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해봅시다. 자, 볼까요? 더하기 170 빼기 70 곱하기 6000 나누기 2
나머지 20. 여기서 121이 됐고 51이 됐으니까 네. 당연히 이것도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연산을 한 다음에 C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되죠. 이건 아까랑 같은 원리죠. 120. 뭐 여기서 곱하기를 해도 되고 다른 자료형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더블로 해볼게요. 는 120. 뭐로 할까요? A 곱하기 C로 해볼게요. 이걸 B로 해야죠. 네. 아, 이거 안 했고 또 퍼센트 LF로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정수 자료형에서는 나머지 할 때 안 나눠 떨어지면 목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소수니까 이렇게 2.4가 나옵니다. 자, 과제 내드릴게요. 다음과 같이 자료형의 크기를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사용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힌트가 변수를 선언할 때 이것도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자료 여기다 이 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 자료형의 이름을 입력하면은 얘의 크기가 이 n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 화면을 저한테 이거를 출력 화면을 띄우시고 그 띄우신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제에 대한 공지는 제가 카카오톡 방에서 따로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첫 주 차니까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빡세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빡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코드를 예제 코드를 보면서 열심히 잘 C언어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